드라마제니입니다. 조명가게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이제 6회까지 방송이 되면서 등장한 대부분의 인물들 서사가 풀리고 어느 정도는 의문들이 대부분 해결이 되었네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증을 남겨놓은 사람이 바로 조명가게 주인의 정체입니다. 첫 장면부터 조명가게 주인은 선글라스를 낀 채 등장을 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들락거렸지만 한 번도 그걸 벗은 적은 없었는데요. 조명가게는 그 주변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며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시간대가 늘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가게 주인의 선글라스는 뭔가 특별한 느낌을 주었었죠. 결국 드라마 6회의 마지막엔 직접 자신이 그걸 벗는 모습으로 우리가 몰랐던 하나의 사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형사의 등장으로 조명가게 주인은 스스로를 드러내 보였던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드나들지만 여고생 현주에게만 진심을 보여주던 가게 주인이 유독 형사에게 실체의 모습을 내보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드라마 3회에서 조명가게 주인과 똑같은 눈동자를 가진 상일면가 식당 주인인 김상훈의 눈을 보았었죠. 형사가 고독사한 노인의 마지막을 수사하다가 범인으로 지목했던 사람이 바로 김상훈이었던 건데요. 조명가게와 상일면가의 연관성은 무엇인지, 가게 주인을 맡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두 사람의 역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많은 궁금증을 남긴 6회였네요. 등장인물의 서사가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의문으로 남은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지영이 1회 첫 장면부터 왜 그렇게 커다란 캐리어를 가지고 다니는지, 그녀가 사랑하는 김현민은 왜 아직도 이지영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또 사고가 난 같은 버스에 타고 있었던 시나리오 작가 선혜와 점점 키가 커지던 혜원의 상황도 많은 의문을 남겼는데요. 주연주와 정유의 모녀는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났고 또 한 사람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현민과 이지영 그리고 선혜와 혜원의 관계에 있어선 왜 서로가 알아보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도 아직 풀리지 않았죠. 이 모든 의문과 조명가게 드라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이 가지고 다니는 캐리어에는 우리가 짐작하듯이 사랑하는 연인인 김현민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끔찍한 장면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좁고 어두운 골목에서 벌어지는 상상 속의 일들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것인데요. 실제 유진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여러 차례 말을 했었지만 김현민은 중환자실 환자 중에서도 가장 상태가 심한 환자입니다.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상한 상황인데요. 이유는 이지영이 지금 김현민의 마지막 상황에 아주 깊게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현주와 만난 김현민의 모습에 드러나 있듯이 김현민은 몸을 심하게 많이 다친 상황입니다. 그 부모가 처음 병원으로 달려와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매우 위독한 입장인데요. 그래서 다른 환자들처럼 스스로 보행을 하며 세상을 떠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 이미 삶의 마지막과 아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이지영은 다른 세상으로 가기 전 자신에게 주어진 3일의 시간을 김현민의 생명을 위해 쓰고 있죠. 이지영이 원하는 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김현민의 의식을 깨워내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겠다는 일념으로 김현민을 데리고 다니며 자신이 스스로 치료를 해주는 중입니다. 함께 지냈던 아파트와 늘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갔던 영화관, 그리고 원작에는 함께 여행을 떠났던 리조트의 장면도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지영은 쓱싹거리며 바느질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영화관에서도 역시 캐리어에 있는 김현민의 상처를 꿰매는 모습이 비쳤었는데요. 이렇게 상처 회복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은 사랑하는 김현민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도 김현민이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며 스스로 삶을 마감했던 건데요. 그야말로 사랑에 자신을 바친 이지영의 입장이다 보니 아직은 숨이 붙어있는 김현민의 의식을 깨워 자신과의 사랑을 확인시키고 싶은 욕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앞에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김현민이 이지영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 같은 버스 안에서 함께 있다가 사고를 당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경계를 넘을 수 없어서 그런 것인데요. 그렇다면 함께 버스에 타고 있었던 시나리오 작가 선혜는 자신의 연인인 혜원을 왜 못 알아보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등장하는 장소에 답이 있을 것 같네요. 선혜는 낡은 집으로 이사를 오는 것으로 시작해 한 번도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곳으로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 바로 혜원이었고, 혜원은 선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주고 있는 입장인 것이죠. 혜원은 단 하나의 방에만 눈이 부시도록 불을 환하게 밝혀두고는 다른 전구는 모두 깨트려 버렸습니다. 현주의 엄마 정유희가 하는 행동과 똑같은데요. 혜원도 역시 이지영이나 정유희처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죠. 삶의 마지막 경계에 주어진 3일을 의식불명인 사랑하는 연인 선혜를 위해 쓰고 있는 것인데요. 3일의 시간 동안 안간힘을 쓰는 내용에는 조명가게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지영 역시 나중에는 김현민을 설득해 조명가게로 전구를 사러 보내는 걸 보면 조명가게와 생명의 연장에는 분명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정유희는 딸아이 현주가 사온 전구를 모조리 깨버리고 매일 전구를 사오라며 조명가게에 보내는 걸까요? 그리고 혜원은 왜 자신이 사랑하는 선혜가 글 쓰는 일조차 할 수 없도록 모든 방에 전구를 깨트리는 걸까요? 이 부분은 생명을 연장하는 전구의 의미와는 또 다른 어떤 다른 의미의 상징이 있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 권영지가 했던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권영지는 환자들이 깨어나고 아니고는 모두 의지에 달렸다고 했었죠. 물론 본인의 의지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의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라 해도 생명의 주인인 본인의 의지겠죠. 형사가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다시 조명가게를 찾아온 걸 보고 조명가게 주인은 의문을 표했었네요.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뭔가 다른 상태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었냐고 말이죠. 이렇듯 의식불명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만일 자신이 엄청나게 몸을 다쳤고 뇌조차 제대로 쓸 수 없어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게 된다면 그 입장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깨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삶을 마감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다시 삶의 과정으로 오는 걸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정유희와 혜원이 두려워한 게 바로 이 부분이겠죠. 불은 어둠을 밝혀주긴 하지만 하나의 단점이 있죠.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형사가 라이터를 켜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을 켰는데 자신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자신이 겪고 있는 현상이 실제가 아니고 머리에서 상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건데요. 현주나 선혜가 그렇게 자신을 자각하게 될까봐 정유희와 혜원은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고 삶으로 돌아가는 힘든 과정을 포기해버릴까? 그게 두려웠던 것인데요. 그래서 정유희는 집안에 있는 모든 전구를 다 깨트리고는 계속 현주를 조명가게로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혜는 아직 한 번도 집 밖을 나온 일이 없죠. 이제 겨우 밝은 방에 눈부신 빛을 보게 되면서 사고가 나기 직전의 상황을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마도 7회나 8회쯤에는 선혜 자신이 혜원을 사랑했었고 집을 구하러 갔다가 사소한 다툼이 일어났던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 기억을 하게 될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집안에만 있어 의식이 침잠해 있던 상황이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곳 노래를 부르며 다니는 지웅이와 대화를 하게 되면서 조금 깨어나게 되는데요. 결국 혜원의 존재와 소통하게 된 선혜는 혜원의 설득 때문에 조명가게를 가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현주나 김현민처럼 자신을 위한 전구를 밝히게 될지는 끝까지 장담할 수는 없겠네요. 선혜는 늦게 혜원과 소통하게 되긴 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이미 알게 된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그림자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혜원이 그토록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혜원은 이쪽 세상에서 주어진 3일 동안 선혜를 구해내려고 애쓰며 다녔었죠.
그러다 현주를 만났을 때 하늘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였었는데요. 혜원이 키가 커지는 건 하나의 정신적 열망이 아닐까 싶네요. 버스 안에서 사고가 나던 장면을 보면 트럭과 부딪히는 충격으로 선혜가 좌석에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뒷좌석에 있던 혜원은 자신의 온몸을 뻗쳐 상처 입을 선혜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자신은 곧 목숨을 잃게 될 상황인데도 그렇게 애를 써서 혜원은 선혜를 붙들었고 결국은 손으로 깍지를 껴서 선혜가 다른 곳으로 밀려가지 못하게 꼭 붙들어 두었던 건데요. 아마도 몸이 더욱 길지 못해서 선혜에게 어떤 충격도 없이 빨리 낚아채지 못했던 게 너무도 한이 되어서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그렇게 구해낸 선혜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해 혜원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리라 결심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 현주는 수차례 전구를 사러 조명가게에 왔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빛을 찾아 전구를 켜게 되리라 짐작이 됩니다. 김현민 마찬가지죠. 결국 이지영의 등 떠밀려 조명가게에 오게 되고 자신의 빛을 찾게 될 텐데요. 이지영은 그렇게 되기를 갈구하며 아직도 다른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김현민이 이지영을 알아보게 되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 이지영은 홀가분히 삶의 세상에서 떠나게 되겠네요. 결국 김현민을 삶으로 다시 일깨워준 사람은 이지영이 되는 건데요. 사랑의 힘이란 그 무엇도 초월하게 한다는 걸 강풀 작가가 말해주려고 했던 것이겠죠. 강풀 작가는 아마도 조명가게를 삶의 빛을 제공하는 장소로 상징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소가 있죠. 바로 상일명가 식당인데요. 형사는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노인을 조사하다 상일명가까지 찾아왔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순간 누군가 그 방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가 바로 상일명가 주인 김상훈이라는 사실 때문인데요. 사실 김상훈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조명가게 주인처럼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의 경계를 지키는 존재인데요. 세상의 삶을 끝내고 다른 세상으로 가야 하지만 무언가 개인적인 이유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 후를 떠나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고독사한 노인 역시 생명이 다했지만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가 마지막 음식을 먹게 하고는 조용히 삶을 마감하도록 도와주었던 것인데요. 김상훈은 형사에게 짜장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짜장면을 주냐고 형사는 투덜거리며 먹었었죠. 노인의 마지막 음식이 짜장면이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노인 역시 시키지 않았지만 김상훈이 배달 가방을 들고 직접 찾아갔던 상황이었죠. 두 사람의 대화도 의미로운데요.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하고 가게를 나가면서 형사는 김상훈을 비웃듯이 말했네요. 손님이 가는데 또 오세요 인사도 안 하냐고 말이죠. 잠깐 형사를 향하는 김상훈의 표정은 다시 올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황당한 느낌이었는데요. 하지만 못 이긴 척 또 오세요 인사를 해주었었죠. 사실 김상훈이 주는 짜장면은 삶에서의 마지막 음식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형사 역시 세상을 떠난 입장이지만 아내와의 약속 때문에 다른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김상훈을 쫓아야만 한다는 일념 때문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김상훈은 형사가 담당했던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이은혜를 뒤쫓고 있었죠. 다른 세상으로 가야만 했지만 그녀 역시 한이 너무도 많아서 아직 이쪽 세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상황에 김상훈을 덮친 형사는 그때까지도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자신의 눈에 세상을 떠난 이은혜가 보이는데도 말이죠. 김상훈을 놓치게 된 형사는 스쿠터 소리를 따라오다 조명가게로 들어서게 됩니다. 조명가게가 어떤 장소인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김상훈이 상일명가에서 하는 일이나 조명가게 주인이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 계통의 일이라는 건 우리도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한편은 조명가게의 주인이 또 한 사람 김상훈으로 1인 2역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하필 형사가 김상훈을 쫓다 들어선 곳이 조명가게라는 점. 그리고 조명가게 주인은
손님이 있을 때와는 아주 다른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었죠. 1회 마지막 여고생 현주와 긴 대화를 나누고 돌려보낸 후 혼자 테이블에 앉아 전구에 불을 켜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늙은 노인의 형태를 하고 있는 연출은 또 다른 인물로도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거죠.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의 경계를 지키며 사람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형태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꼭 한 사람으로만 보일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실체는 사람이 아닐 거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결국 상일면가 김상훈이라는 모습 역시 조명가게 사장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더구나 선글라스를 벗어 형사한테만 눈을 보여주는 이유는 자신이 김상훈과 동일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왜냐면 형사라는 인물이 분명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의식불명 상태의 인물임에도 살아있는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한 데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 역시 보통의 인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라마는 7회와 8회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등장인물들의 비밀이 풀리고 결국 환자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의지를 발동시켜 자신의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텐데요. 가장 우려가 되는 건 김현민과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이지영이 제때 다른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김상훈이 그녀를 찾으러 다니는 상황이 오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네요. 아마도 김현민이 기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서 먼저 이지영을 알아보고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지영에겐 사랑 이확인과 김현민의 회복이 행복한 엔딩이 되겠지만 엄마를 잃게 되는 현주의 입장을 생각해보니 마음이 먼저 아파오기도 하네요. 하지만 영까지 마친 이미 저 세상의 명단에 들어간 엄마 정유이가 자신의 딸 현주를 위해 그토록 정성을 쏟으며 지켜주려고 애썼다는 사실은 아마 현주의 아픔을 덮어주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강풀 작가가 쓴 휴먼 스토리라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등장한 모든 인물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해피엔딩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조명가게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